여기였었는데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애도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고 고양이도 당황하고 보호자도 당황하고 옆에서 이렇게 알려줬던 수의사는 지금까지 없었다. 안녕하세요, 미아홍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코비드-19이 뭡니까? 오미크론이 뭡니까? 자가격리 이후에 돌아온 미아홍철, 더욱 강한 입담과 무엇보다 코비드-19이 저희에게 준 선물, 사모님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 병원 가실 때 가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체크해서 가면 좋은 점들 증상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했으니까 됐어? 사모 잘했어? 병원에 갔을 때 예민한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가면 갈수록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훨씬 더 꼼꼼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고양이 진료만 계속해온 미아홍철이 지금까지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들 싹 정리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사료구토가 아니라 위액성 구토라던가 또는 혈양성 붉은색 구토 또는 당액성 녹색 구토를 하게 됐을 때는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체크해서 가면 좋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구토가 어젯밤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구토가 그냥 사료 구토였는데요. 거품 구토를 하다가 나중에는 노란색 구토, 그리고 지금은 혈양성 구토를 병원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제쯤 했어요. 언제 시작했고 구토의 성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구토 성상들을 바뀔 때 사진을 좀 찍어 두시면 분명히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될 텐데, 예방접종이 되지 않았을 때 전염병에 노출돼서 범백혈구 감소증과 같은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구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에 대한 유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혹시 최근에 사료를 바꿨는지, 아니면 간식의 종류가 바뀌었는지, 집에 갑자기 새로운 화초가 들어와서 우리 집 고양이가 관심을 보였는지, 이물을 뜯어먹는 또는 이물에 관심을 보이는 경력이 있었는지, 위 내시경으로 위물을 꺼낸다거나 수술을 했던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수의사가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필요한 검사, 더 정확한 처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토와 거의 비슷한 것들을 정리해서 가시면 돼요. 언제부터 설사를 했고, 얼마나 자주 설사했고, 설사의 양상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변 상태가 뭐 딱딱한 것부터 완전 물설사까지 등급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해서 우리 집 애가 처음에는 좀 변 끝만 약간 물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물설사를 하고 있어요, 또는 거기에 혈액이 조금 묻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언제 마지막에 설사를 했는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설사도 전염병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방접종 경력, 트리코모나스라던가 지알디아와 같은 원충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트리코모나스 같은 원충은 계속해서 좀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 경력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수의사들이 조금 더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고 훨씬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10개 진료를 보면 그 중에 2-3번은 근데 어디였더라? 여기였었는데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저도 찾는데 여긴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애도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고, 분명히 집에서 차분하게 아이랑 만지고 스킨십하고 할 때는 찾았던 부위들을 병원에서는 고양이도 당황하고 보호자도 당황하고, 그런 상황에서 수의사도 세밀한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아예 그 상황을 못 보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병원에 다시 오거나 아니면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 있었는지를 보시고 뭔가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을 옆에다가 대시고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세요. 아픈 부위가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멀리 카메라를 뗀 다음에 전체적인 이 몸이 다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사진을 한 장 더, 2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주물럭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보고 이 정도 피부 병변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2장, 가까이서 하나, 멀리서 하나.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고양이에서 오른쪽은 여길까요? 여길까요? 첫 번째요. 그러면 여기?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 기준에서 오른쪽 눈. 내가 봤을 때 오른쪽 눈은 고양이 기준에서 왼쪽 눈입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나 좀 고양이한테 관심 많아. 나 요새 미아홍철이 냥냥펀치 보고 있어 라고 하실만 합니다. 대표님들. 진짜 이게 우픈 이야기인데 꽤나 많은 고양이들이 이렇게 입을 다 이렇게 열어서 자세히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게 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언제 입 벌릴지 몰라서? 하악질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악질할 때 순간적으로 좌측 치아 한번 쭉 보고요. 또 하악질할 때 우측 치아 한번 보고요. 분명히 수의사는 동체 시력이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5장 찍으시면 돼요. 앞니 앞에서 1장. 왜요? 저 뭐 끼었어요? 아니요. 사각 어금니 3개가 이렇게 졸졸이 맨 안쪽까지 있거든요. 이걸 다 찍으면 고양이들 치석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치석이 제일 많이 껴요. 우측 하악, 그 다음에 좌측 하악. 하악 쪽 치아들을 찍을 때 중요한 거는 치아 흡수성 병변이 가장 잘 생기는 파수치, 예전에 이제 파수치라고 불렀던 작은 어금니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 치아 잇몸 부위가 확실하게 다 보이도록. 근데 사진이 잘 나와야 돼요. 치아 사진은 잘 안 나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뭐든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증상으로 시작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고양이 재채기랑 기침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호흡기 증상이 첫 번째 시작은 대부분 재채기로 시작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침은 토하는 거 아니에요? 얼핏 보면 토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할아버지 기침처럼 합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아이가 얼마만큼 이 증상을 어떻게 보이는지 잘 남겨두시면 수의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집 고양이들이 아주 깊은 잠. 잘 자라 우리 아가 앞산과 뒤뜰 뒤뜰? 완전히 잠의 세계로 떠나서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오르락 내리락 이게 한 번으로 해서 1분 기준으로 호흡수가 30회 이하로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가끔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30회 이상이 되면 폐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편안한 호흡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으니까 심심하면 이렇게 아이 푹 자고 있으면 보세요. 한 번, 2번, 22번 딱 좋네. 호흡기 증상 없고 잘 먹고 잘 뛰어노는 시기라고 하면 우리 집 아이가 어려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료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정확한 진료를 볼 수 있는 꿀팁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고양이들의 기본 상태를 항상 집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강검진 중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 고양이 체중 재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집 고양이 마지막 체중이 몇 킬로였냐고 여쭤보면 1년 전 몸무게를 말씀하시거나 그 중간에 몸무게를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컨디션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체중 변화는 되게 중요한 지표고 우리가 빨리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엔딩컷 하러 왔네. 역시 사람이 안고 재고 내리고 재고 하면서 알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양이 무게 한 달에 한 번 체크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알려줬던 수의사는 지금까지 없었다. 잘 정리해서 진료 보는 수의사 선생님들과 정확한 정보 교류하시고 그 정보 안에서 확실한 치료 예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아홍철의 냥냥펀치 유익하셨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